네, 조직폭력배의 납치 살해 사건 관련한 속보로 시작합니다. 어제 50대 부동산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뒤에 버려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는 공범 2명을 붙잡았고요. 달아난 주범을 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공범 중에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는데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부두목 지시 받으셨습니까?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두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두목이 지시 받아서 범행하신가요? 없지 그런 거. 다시 지시 안 말씀해 주세요. 받으셨다고요?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요. 그럼 단독으로 하신 거라는 주장이세요? 단독으로 범행했습니까? 약물은 왜 복용하셨어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유독 하나의 질문.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 씨에게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아니다.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는 저 사람이 이제 그 공범 2명 중에서 1명입니다. 1명은 아직 지금 그 병원에 있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범행 동기라든가 지시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부두목이 어디 있느냐 위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두목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한 거냐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안 받았느냐 지시 안 받았냐 하니까 약간 화가 나는 목소리로 안 받았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단독으로 한 것이냐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2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지시를 예. 받아서 범행했느냐 했을 때는 아니오라고 했는데 그럼 단독 범행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쉽게 저희들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독 범행이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한 건데 현재는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왜 복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수사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대놓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말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도 이 공범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범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그 모텔에서 유서를 썼는데 그때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방금 보신 이 김 씨 65살인데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 그리고 또 다른 60대 공범과 함께 이 차량을 그러니까 시신을 실은 차량을 양주역 인근 주차장에다 놓고 사라졌다가 모텔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수면 유도제를 먹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발견됐었는데 김 씨가 모텔에 남겨놨던 문건에 적혀 있는 범행 동기가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진 부동산 업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해서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렇게 적은 건데 물론 이 숨진 부동산 업체 그 관계자의 나이가 58살입니다. 이 사람보다 나이가 좀 어린 건 맞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 정도의 일을 벌일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이 일단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또 이 납치 사례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네. 갑자기 이제 격분을 해서 폭행한 결과 사망에 이른 거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여전히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사라진 이제 국제 PJ파 부두목, 이 조모 씨와 이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약속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이 박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이 박 씨를 이 광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발견된 곳은 양주예요. 왜 이동을 시켰을까요? 일단 이 공범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긴 경로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 부두목이 부두목의 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두목의 동생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노래방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이
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요. 그리고 서울로 처음에는 이동을 합니다. 서울로 이동을 하다가 논현동에서 이 부두목과 동생은 내렸고요. 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청의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일어났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이 이동 경로가 이들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가 아니면 정말 폭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범행을 숨기고자 하기 위해서 이동 경로를 다르게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속속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낮에 노래방에 갔다고 하고요. 또 그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날에 그리고 그 노래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면 혹시 노래방을 처음부터 이 범행 장소로 점찍어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19일 날 오후 3시에 광주 상무지구에 들어간 그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조 씨의 그 지인이 운영을 하는 데고요. 이 대낮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뭐 오후 3시에 노래방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전혀 이제 영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쪽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찰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면 아예 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이 노래방을 처음부터 범행 장소로 본인들이 선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피해자 박 씨를 유인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들어간 시각이 오후 3시고 네. 나온 시각이 다음날 새벽 1시란 말이죠. 한 10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있었던 건데 일단 숨진 박 씨가 나올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상태로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BMW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노래방 자체가 범행 장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범행은 이거보다 좀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 범행을 이 안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의아한 게 있습니다. 공범들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유서까지 쓴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먹은 약물의 양을 보면은 이 자살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양보다 훨씬 적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이 글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이고 정말 무거운 그런 선택인데 하필이면 이 범죄 공범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고 했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도 보면 공범 두 사람이 수면 유도제를 먹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이 복용량을 보면 위세척조차 필요 없는 정도의 좀 경미한 복용량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건대 이 상황이 혹시 이제 주범, 부두목의 지시 내지 관여로 주범의 범행을 덮기 위해서 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럼 처음부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은 없었다. 진정한 의사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질수록 경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범들이 머물렀던 모텔에 또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면서요? 네, 경찰이 이 공범들이 머물렀던 양주 시내에 있는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이 공범인 김 씨, 오늘 구속영장 심사 받은 영상을 보셨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홍 씨 외에도 이 사람들의 지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각각 한 명씩 이 CCTV 영상에 포착이 됐거든요. 이 남녀가 이 모텔 안에서 두 사람의 공범과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이 부분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긴 한데요. 어쩌면 지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이 남녀가 어쩌면 사라진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의 행방을 알 수도 있고요. 일단 뭐 다행히 김 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구속 심사를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회복돼서 본격적인 이제 취조가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조 씨의 행방도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곳은 이 사방이 트인 지상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였다는 건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발각을 일부러 시키려는 듯한 그렇게 노출된 장소에 뒀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범행과 관련된 그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이제 광주하고 그리고 양주인데요. 분명히 이 두 지점에 대해 가지고 이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방향 설정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제 CCTV가 없는 그런 곳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그 가운데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그것을 다 지우고 이 양주 쪽은 실제로 그 시신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녀 2명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방 2개를 만들고요. 계약을 하고 그 안에 2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그 수면 유도제를 먹고 쓰러져서 신음하는 것을 누가 신고를 했냐면 아까 남녀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항들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광주와 양주에 있어서의 그 두 가지 그 지역에 따른 그 개념 설정이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진실을 풀기 위해서는 주범, 부두목, 조 씨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조 씨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주함으로써 범행을 자백했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두목 조 씨가 행적을 보면요. 이 노래방에서 나온 뒤에 논현동에 도착을 해서 서울 논현동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동생과 같이 내린 뒤에 그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이 논현동이 현재 이 부두목 조 씨가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두목이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휴대전화,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금 추적을 피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살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 나이를 봤을 때 검거되면 아마 남은 자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 지금 있거든요. 60대로 알려졌죠. 예. 그래서 아마 인생이 어떤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또 미랑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미랑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조 씨가요, 굉장히 잡기 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도 납치를 한 전력도 있고 도주까지 한 전력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 2006년 11월에요. 광주의 호텔 한 사우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기 충격기로 위협을 하면서 건설사 대표를 납치를 했고요. 납치를 한 이후에 5시간 넘게 차량에 태워서 이동을 하면서 폭행을 한 혐의였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만 총 16명이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네, 2006년에 이렇게 건설사주 납치 사건을 벌이고 징역 3년형을 살았거든요. 네. 조 씨 같은 경우는. 그런데 2006년 사건이 있은 지 7년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을 벌입니다. 이른바 이제 고깃집 사장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범서방파 출신 조폭 남호 씨를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납치하고 감금 폭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납치됐던 나 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범행이 외부로 알려졌고요. 조 씨는 이제 이 사건을 벌이고 한 130일 정도 도피를 하다가 검거돼서 다시 징역 2년 6개월형을 살았거든요. 이쯤 되면 조 씨 같은 경우는 납치나 감금이 거의 전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워낙 수법이 비슷하다 보니 이 사건을 주도한 게 조 씨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자, 2013년 사건입니다. 당시에 고깃집 사장 납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정말 황당한 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사람한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 씨를 이용하려고 했고요. 나 씨가 거절하니까 이 나 씨를 납치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조 씨가. 저희 채널A가 당시 납치 피해자였던 나 씨를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주식에 주식자도 나는 백시하고 나눠본 적도 없는데 범죄권에 강도 납치행각이지 쇠사슬까지 묶으면서 눈 가리고 두경까지 씌운 자체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어떤 하고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무슨 채무 관계가 있다든가 그렇다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무 관계도 목적도 없이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을 갖다가 작업을 해라 은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 도주 전력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조직 부하들이 이 사람들을 비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이 도피가 오래 갈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납치, 감금, 공갈, 협박 등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그런 범행 수법들인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인이라고 하는 본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주를 할 것이고 주위에 있는 조직원들도 아마 비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사람의 나이가 60이고 또 이번에 잡힌 공범 65세, 피해자 58세인데 이 이순인데요. 기가 순해져 가지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런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게 나이가 먹어서 도주를 하지 말고 빨리 자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은 현재 조 씨가 국제 PJ파를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두목이자 이번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